안녕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어르신들. 100세 시대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지혜와 노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바로 흰쌀밥은 독, 현미밥은 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거칠고 까끌까끌한 식감도 참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내 몸에 약이 되겠지 하시면서 꾸준히 현미밥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약처럼 믿고 먹는 이 현미가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조용히 갉아먹고 콩팥에 심각한 무리를 주며 오히려 몸속에 독을 쌓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현미를 드시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를 모조리 붙잡아서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현미 때문에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현미의 진짜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현미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미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혜와 노후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귀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미가 왜 그렇게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그 진짜 효능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다고만 알고 드시는 것과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현미는 혈당 잡는 명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 관리에 탁월합니다. 우리가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백미 대신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36%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현미의 쌀겨와 쌀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끈적끈적한 스펀지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어 췌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둘째, 우리 몸의 시한폭탄인 콜레스테롤을 청소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현미의 쌀룬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성분이 우리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반대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쌓인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아주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셋째, 뱃살을 빼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미밥은 흰쌀밥보다 훨씬 더 오래 씹어야 하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아주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몇 배로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배가 든든하고 군것질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만 환자들에게 식단 조절을 권할 때 이 현미밥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든든하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식재료인 것이죠. 넷째,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고 암세포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현미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과 각종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이 활성산소라는 녹을 제거해주는 방청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냅니다. 꾸준히 현미밥을 드시는 것은 매일 우리 몸속 세포들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뇌 건강을 지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의 쌀룬에는 가바지 ABA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가바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머리를 맑게 하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현미밥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들을 듣고 나니 역시 현미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현미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현미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별표를 5개 쳐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성분인 현미 속 인과 칼륨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이 약해지면 이 인과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몸이 퉁퉁 붓고 심장 부정맥이나 뼈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평소에 몸이 잘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현미밥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식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커피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입가심으로 녹차나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미밥을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은 참으셔야 합니다.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떫은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 자석처럼 현미의 풍부한 철분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한번 달라붙은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어르신들 나이 들수록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좋은 철분 섭취하려고 현미밥 먹고는 바로 녹차 한 잔 마셔서 모든 걸 헛수고로 만드는 셈입니다. 마치 열심히 번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칼슘 보충제나 뼈 영양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현미가 뼈를 갉아먹는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미의 쌀겨층에는 피트산 PHYTIC 에서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싼 돈 주고 챙겨 드시는 칼슘 영양제를 현미밥 먹고 바로 드신다면 현미의 피트산이 그 소중한 칼슘을 모조리 붙잡아서 우리 뼈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약의 효과를 현미가 완전히 막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영양제는 현미밥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옥살산이 많은 생채소, 특히 시금치나 근대 같은 것들입니다. 시금치도 몸에 좋고 현미도 몸에 좋은데 왜 나쁘냐고요? 시금치의 풍부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현미의 피트산과 만나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이 옥살산 역시 칼슘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현미의 피트산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칼슘 흡수를 이중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엉겨붙어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결정체수산 칼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돌멩이들이 우리 콩팥에 쌓이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 성분을 제거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번째 최악의 궁합은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위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위장이 튼튼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거친 현미의 식이섬유는 오히려 위벽을 자극하고 부담을 주어 속 더부룩함, 가스,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 참고 먹어야지 하고 고집을 부리시다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고집하지 마시고 백미와 현미를 8:2,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이게 한 후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현미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무려 8가지 이상 넉넉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셨다가 식사하실 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콩입니다. 현미밥에 콩 한 줌 넣어서 밥을 지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현미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리신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콩에는 바로 이 리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완벽한 단백질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죠. 근육이 빠지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국에 현미밥을 말아 드시거나 쌈다시마에 현미밥을 싸서 드셔보세요.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은 현미의 식이섬유와 함께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쫄깃한 식감과 향이 일품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넣고 현미밥을 지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D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현미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걱정했었죠?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그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소한 들기름 또는 참기름입니다. 갓 지은 현미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간장에 슥슥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감마오리자놀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과 함께 현미밥을 드시는 것은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된장과 청국장 속 수많은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현미의 거친 섬유질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줍니다. 장을 편안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현미의 거친 식감과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갱년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색깔도 고운 파프리카와 피망입니다.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현미볶음밥을 해 드시거나 반찬으로 곁들여 보세요.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가 현미 속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빈혈 예방의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견과류 한 줌입니다. 밥 위에 잣이나 호두, 아몬드를 살짝 뿌려서 함께 드셔보세요. 씹는 맛도 더해지고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현미의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현미 영양 손실 없이 조리하고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미는 밥을 짓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여름철에는 상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불리는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던 피트산 성분이 중화되고 현미가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려는 상태, 즉 발화현미 상태가 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밥을 지으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1.2배 정도 더 넉넉히 잡으시고요. 소금을 아주 약간, 그리고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나 현미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밥이 훨씬 부드럽고 구수해집니다. 신선한 현미를 고르는 법도 중요합니다. 쌀알의 색이 누렇지 않고 맑으며 부서진 쌀알이 적고 쌀알의 크기가 균일한 것을 고르세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을 때 묵은내나 기름 쩐내가 나지 않고 구수한 향이 나는 것이 신선한 현미입니다. 보관하실 때는 현미의 쌀겨에 기름 성분이 있어 산패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빛과 열 습기를 피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나 페트병에 담아 김치 냉장고나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현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현미는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보석 같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미의 좋은 점은 최대한 흡수하시고 나쁜 점은 현명하게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로 현미밥 한 그릇도 보약처럼 맛있고 건강하게 챙겨 드시고 매일매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지혜와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